재단에는 총 6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단계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셔야지 재단이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번은 원단 재단입니다. 원단 재단은요, 그야말로 원단을 놓고 저희 같은 경우 시접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원단에다 핀을 꽂아놓고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 선에 따라서 그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다 그림도 그려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옷을 빠르고 제대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축소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원단이 다 이렇게 재단이 됐으면 여러분 여기 꼭 이렇게 다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속을 이렇게 넣어줘서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포켓이죠. 그래서 포켓에 여기 포켓의 표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포켓을 표시한 건데요. 포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표뜨기로 표시를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단 같은 경우는 막 점박이가 있어서 어느 거든 잘 이렇게 선이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주머니 위치를 미리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시면은 정확하게 주머니 위치를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원단 재단을 하는데 앞판, 뒷판, 소매 이렇게 되면은 원단 재단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단 부속품 재단입니다. 원단 부속품 재단은 뭐냐면은 저희 여러분 이렇게 안감에 들어있는 안단 있잖아요. 안단. 이것도 원단을 재단할 때 같이 끝내야 되잖아요. 몸판도 끝냈으니까 이 원단을 같이 재단을 바로 또 끝내셔야 됩니다. 원단 재단할 때 한꺼번에 몸판 재단, 소매 재단, 그리고 그 다음에 부속품 재단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를 안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전문적인 용어는 이걸 밑갓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안단인데요. 그 우리 몸은 다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단을 뜨실 때는 좌우 대칭으로 해서 두 짝을 뜨셔야 됩니다. 꼭 옷은 꼭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옷은 꼭 두 짝을 꼭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언밸런스한 옷이 아닌 다음에는 꼭 두 짝 좌우 대칭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두 개를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안감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렇게 안단을 앞에를 두 개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요건 두 짝이에요. 좌우 대칭. 그리고 뒷목선. 뒷목선도 원단이 보이는 선이라 뒷목선도 하나 잘라주는데요. 뒷목선은 하나만 자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뒷목선은 한 개만 자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단 부속품은 다 재단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심지 재단입니다. 심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심지는 여기 앞에서 좌우 대칭으로 심지를 잘라줍니다. 이 심지 같은 경우는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이 아몰대도 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심지가 여기 밑에 더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포켓을 다를 부분에 심지를 붙여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포켓은 이렇게 심지가 뒤에도 있어야지 포켓이 달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심지를 할 때 꼭 여기에서 이렇게 포켓 부분을 달 수 있는 뒷부분을 심지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판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뒷판 이 아몰이 있잖아요. 아몰이 있기 때문에 자켓은 심지를 길게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심지는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심지가 어떻게 되냐면 앞단, 뒷판,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감 이렇게 심지는 잘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감 재단 할게요. 자, 안감 재단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 안감에 안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판을 자를 때는 꼭 안단을 제외하고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인데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 집중 강좌 때 안감 뜨는 법에 대해서 다시
정말 설명을 다시 드리는데요. 제가 안감 뜨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도 어느 안감을 뜨는 사람보다도 제가 안감을 정말 빠르고 쉽게 제대로 딱딱딱 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안감 뜨는 법만 집중 강의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감은 겉감 박듯이 똑같이 이렇게 미싱을 다 이렇게 박아서 안감을 떠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감을 뜰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안감은 자, 앞판, 뒷판, 소매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바이어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이어스는 뭐냐면 요거는 자, 안감을 뜰 때 다 떠야 되잖아요. 밑단을 바이어스 다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단 길이가 나올 정도로 자르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이렇게 그 바이어스를 미싱으로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미싱으로 이을 때는 꼭 이렇게 사선으로 바이어스 방향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속품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렇게 소매를 그 포켓을 만들잖아요. 포켓을 만들게 되다 보면은, 자, 이건 포켓을 제가 이제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켓을 만들게 되다 보면 포켓을 이렇게 깨끗이 감싸줘야 돼. 그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켓 감싸주는 바이어스. 그래서 안감은 이렇게 자, 앞판, 뒷판, 소매, 그리고 그 다음에 밑단 바이어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포켓 따는 바이어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안감 재단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재단은 여기서 더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냐면 심지 붙이는 거. 심지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재단을 했으니까 심지, 자, 앞판 붙입니다. 그리고 뒷판 붙입니다. 뒷판 심지. 그리고 심지가 한 군데가 더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요. 반드시 이 안단에 심지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이 터지거나 단추가 있는 자켓이거나 원피스거나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앞에가 이렇게 터진 옷 같은 경우에는 꼭 심지를 앞판 뒷판을 같이 붙여주십니다. 여기는 이제 안단의 심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겉감의 심지, 겉감의 심지,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심지를 이제 붙이기를 했잖아요. 심지 붙이기가 끝난 다음에 6번째, 그 다음에 시접 그리기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시접 그리기 보시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뒷판에다 시접을 그리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우리 시접은 다 일정하잖아요. 넣는 치수가. 어깨는 1.5cm, 그리고 옆솔기는 2cm. 밑단은 안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다트 부분,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시접을 그릴 때 뒷판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뒷판만 완벽하게 그리면 앞판은 시접을 안 그리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앞판하고 뒷판하고 같이 연결을 해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이제 어깨를 잇게 되거든요. 어깨를 잇게 되면은 시접을 양쪽에다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미싱 닿는 데만 한 군데만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판에는 시접을 그리지 마시고요. 앞판에는 다트 부분만 그리시고요. 어깨 부분이나 옆솔기는 뒷판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시접을 다 그렸어요. 소매도 시접을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시접까지 그렸을 때가 재단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재단이 완성입니다. 오늘 자켓의 주인공 연윤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윤서입니다. 네. 엄청 미인이세요. 저보다 키가 10cm가 큰데 제가 안 되겠어서 밑에 높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다들 운동화 신기고요. 제가 구두를 포기했어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어떻겠어요. 이게 화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키가 얼마나 되시죠? 그리 크진 않아요. 제가 168cm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골격이 약간 있다 보니까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70cm 정도는 저는 돼 보여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기영 선생님도 너무 예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자켓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가 크기 때문에 자켓 길이를 조금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옷을 좀 더 가공을 할 텐데요. 어깨하고 옆선을 박아서 이제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뒷판을 넣어서 자, 어깨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항상 이렇게 옷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시침핀을 꼽아야지 미싱이 이게 맞아요. 제대로 궁금했어요. 이게 왜 네네. 맨날 핀이 이렇게 꽂혀져 있나 예. 궁금했는데. 옷의 자리를 잡아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꼭 앞에 여기 양쪽 옆에를 먼저 맞추시고요. 아, 양쪽 옆에 먼저 맞추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뒤에 넣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옷은 앞판은 뒷판 어깨가 앞판 어깨보다 살짝 커요. 그 이유는 이제 어깨가 이렇게 앞판보다 뒷판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뒷판이 살짝 크면은 어깨를 감싸줘서 옷을 입었을 때 옷이 더 확실하게 예쁩니다. 잘 감싸지니까. 그러니까 몸에 딱 맞는 핏이 네. 되는 그런 옷이 나오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자 이제 어깨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깨는 분봉으로 박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제 가봉으로 박아서 오늘 이제 우리 윤서 씨한테 가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옆솔기는 앞판 뒷판 옆솔기는 5번으로 박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뜯을 거거든요. 가봉을 박을 겁니다. 자, 5번으로 꼭 옆솔기를 해서 박아서 가봉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옷을 치수를 정확하게 재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켓 가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켓은 이제 낸단분이 있는데요. 낸단분에서 이렇게 가봉하실 때 요거 3.5cm 나왔잖아요. 그래서 3.5cm 나온 부분하고 여기 3.5cm 나온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핀을 꽂아줍니다. 이렇게 3.5cm 앞에 낸단분이 그 시접 포함해서 3.5cm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3.5cm를 잡고서 이렇게 핀을 꼽아줍니다.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자켓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포켓은 한쪽은 달아놨어요. 그래서 한쪽은 똑같이 좀 이따 이제 포켓 만드는 거를 집중 강의를 할 텐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치수는 조금 넉넉하게 했는데 네. 사실은 살짝 크기는 하거든요. 근데 편해요. 편하네요. 네, 자,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특히 앞판은 괜찮은데 이게 뒷판이 많이 크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잡아줄지, 여기서 잡아줄지, 옆에서 잡아주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요. 옆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줄여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봉은 꼭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제 옷을 만들 때도요, 가봉 엄청 많이 해요. 저는 가봉 사실은 2번 정도 하거든요. 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봉을 하면 예. 내 몸에 딱 맞는 딱 맞는 핏의 거죠. 옷이 나오니까 예.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턱만 거죠. 떠서는요, 내 몸에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웨딩드레스 할 때는요, 디자인의 힙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때는 사실은 가봉에서 많이 고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이 완벽한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옷을 이렇게 잘라서 입어보면 어느 정도 디자인이 거의 다 나왔잖아요. 가봉 단계가 네. 이렇게 중요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힙선은 조금 괜찮고요. 이 부분이 조금 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뒤에서 보셔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네. 근데 우리 그 연서 씨가 네. 상체는 굉장히 작아요. 아주 허리가 가는데 약간 저처럼 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글래머 스타일, 글래머. 아니, 캔디건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저랑 몸매가 비슷해요. 키만 차이가 나. 자, 이제 손을 골격이 한번 약간 붙여볼게요. 있어서, 그쵸? 네. 키가 워낙 크셔서 아니 저는 옷을 이렇게 분리해서 만드는 거를 처음 보니까 평생 처음이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잠깐만 요거를 이거 제가 내려볼게요. 내려서 이렇게 셔츠라서. 손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안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자켓은 왜 이렇게 셔츠를 입고 해야 되냐면 자켓 속에는 꼭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입고서 가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원피스를 가봉을 한다, 그럼 모두 벗고 하셔야 돼요. 브레이저만 입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켓을 할 때는 속에다 브라우스나 티를 입고 자켓을 입을 거기 때문에 꼭 자켓 겉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턴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자켓 패턴은 품을 1cm 늘려줬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4cm가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깨는 이 소매는 우리 윤서 씨 어깨에 맞춰서 팔을 잠깐 내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살짝 내릴게요. 센스가 아주 감방이에요. 아주 조금
내려왔습니다. 살짝. 아, 제가 많이 잡거든요. 우리 식구들 맨날 저 키 작다고 놀려요. 아유, 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네. 어깨가 크거든요. 네. 어깨가 맞는 선에서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저는 항상 옷 살 때마다 고민을 네. 했던 게 네. 어깨에 치수를 맞추면 허리가 너무 커지고 네네. 허리에 맞추면 어깨가 또 좁고 네. 근데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게 되니까 네. 내 몸에 딱 맞는 어깨나 허리핏이 너무 예쁘게 나올 것 네. 같아서 기대가 정말 큰데요. 네, 윤서 씨도 기성복이 잘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허리가 가늘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성복은 5, 6, 6, 7, 7 딱 그래서 기본 사이즈로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몸이 기본 사이즈인 사람이 몇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 기본 사이즈가 맞아요. 안 맞는 치수예요. 제가 딱 그 반 사이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옷 살 때마다 네. 고민이 많은데 네. 정확히 아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깨 나는 치수가 어디에서 달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핀으로 꽂아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장을 보겠습니다. 기장이 원래 이게 5cm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네. 5cm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5cm를 넣는데도 키가 크시니까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기장이. 그래서 원래 기장을 저희가 원래 그 밑단 시접은 3.5cm 정도 들어갔을 때 옷이 제일 예쁘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수를 쟀을 때보다 기장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밑단 놓는 치수는 5cm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래 5cm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키가 크셔서 기장을 조금 더 늘려셔도 이게 시원해 네, 보일 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기장 이렇게 가봉을 하겠습니다. 또 제 키까지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니까 자,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네. 이렇게 입어서 하시게 되면은 네. 가봉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깨 가봉 했고요, 품 가봉 했고요, 여기 기장 가봉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소매 가봉, 소매 길이 가봉. 제가 또 팔이 길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맞춤을 하게 되면 더 좋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소매는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이 소매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매 기장은 조금 길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매 기장도 제가 5cm를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더 늘렸어요. 1cm 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4c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게 4cm가 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4cm 정확한 시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밑단 시접에 5cm를 줬을 때는 여유분을 두고 이렇게 치수를 잰 게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몸에 가봉했을 때 그 치수가 오히려 더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서 씨는 기장도 내리고 소매 기장도 내리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봉은 끝났습니다. 자, 가봉이 끝났습니다. 가봉이 끝나서 이 가봉을 재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깨를 줄여야 돼요. 이게 소매를 해보니까 이 어깨 부분은 요거는 시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핀을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핀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핀을 어디에 위치에 정확하게 소매가 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깨가 정말 핏이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직접 입혀서 했기 너무 때문에. 필요했던 어깨 핏을 네. 만들어 그리고 이제 주시네요. 옆구리 포음은 이렇게 또 이제 시침지를 빼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안쪽으로 해서 네네, 옆을 뜯을 거니까 네네. 얼만큼 줄여야 되는지 얼만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핀을 꽂아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가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셨는지. 어차피 이걸 뜯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네. 해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뜯으시네요. 예. 과감하게 뜯어주세요. 밑단, 이 소매, 요 밑단 표시되는 데 있잖아요. 밑단은 이렇게 접어져 있어도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밑단 거끌선에 시침핀을 옮겨주시면 돼요. 아, 꺾는 예. 지점에다가 꺾는 다시 지점에다가 한번. 시점을 지금 원래 밑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침핀을 꽂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밑단 꺾어질 시점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옆선이잖아요. 옆선을 지금 이제 저희가 재단을 해줘야 돼요. 재단을 해주게 되면은 자, 어깨부터 먼저 할게요. 네. 자, 이게 핀이 꼽혀 있는 어깨로요. 요걸 요술펜으로 살살 그려주세요. 이렇게.
아, 그 핀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그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선생님? 핀을 이렇게 핀을 꽂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달릴 위치예요. 아. 예, 그러면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하지만 시접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음. 똑같이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 그려주셔야 돼요. 예, 요거는 시접을 여러분들 포함하지 않다는 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똑같이 대칭을 맞춰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짱입니다. 아니 역시 좀 대단하신 분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초대를 했거든요. 정말 캐리어 우먼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시고 금방 말하더라고요. 나 신기해 죽겠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서 어깨 부분 이렇게 시접을 자 1cm 남겨놓고 요술펜을 그렸잖아요. 네. 1cm 남겨놓고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부분이 그은 부분에 1cm를 네.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면 소매 달 시접이니까요. 시접은 이거는 본봉선을 자 본봉선이라고 하는 거는 본봉이 정확하게 달리는 선을 본봉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똑같이 나오게 이제 어깨는 잘라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깨는 딱 맞게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솔기 이제 옆솔기 부분은 자 이제 시침핀이 꽂아 있는 부분을 옆솔기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오늘 그 윤서 씨 덕분에 정말 이 가봉을 꼼꼼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봉하시는 법을 정확하게 익히세요. 이번 네. 오늘의 포인트는 자 포켓 따는 법, 가봉하는 법. 오늘만큼 가봉을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바쁘니까 후딱후딱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기 연수 씨가 옆에서 너무 네. 박자를 잘 맞춰주니까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좋아져서 시간에 조금 너무 쫓기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했으니까 그 가봉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데 가봉 부분이 뒤편에서 나오게 핀을 팍팍 이렇게 찔러주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자 그동안 캔디구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가공하는 게 너무 빨라가지고 좀 정독을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은 네. 이번 편을 좀 잘 보시면 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가봉도 여기서 요술펜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가봉을 할 때 여기는 앞판이고 뒷판이잖아요. 같이 잘라주셔야 돼요. 똑같이 한쪽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가봉이 허리는 한 0.5cm 줄어들고요. 허리는 줄어드는 부분만 5cm 그리고 어깨는 2cm 정도 줄어들고요. 어깨는 네. 2cm. 예, 왜냐하면 조금 상체가 생각보다 많이 잡아요. 생각보다 많이 몰랐네. 생각보다 많이 잡고 네. 힙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소매도 이렇게 조금 아무 해주셔야 부분을 돼요. 좀 편하게 네네. 해주시려고 네네. 어깨를 넓혀주시나 이 보다. 그죠? 아무리 예 아무리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여기가 솔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저는 요 치수가 얼마큼인지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요 치수를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아서 그냥 뚝 잘라드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초보자분들 여기는 2cm, 여기는 0.5cm 하셨죠? 네, 0.5cm.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치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2cm 차이 납니다. 2cm. 이거 가봉 시접이에요. 가봉 시접.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맞춰야 되는 게 기술이에요. 아주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요 가봉 맞추는 게 굉장히 감각이 좀 발달이 돼야지 이 가봉선이 나오죠. 이 가봉선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가봉은 미싱 박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가봉이거든요. 그래서 가봉선은 이렇게 해서 다 잘랐습니다. 네. 다 잘랐으면은 이제 가봉을 앞뒤판을 붙이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네. 앞뒤판을 핀을 붙일 때는요. 네. 여기서 한 1.5cm 내려가서 이렇게 가로로 꽂아주고요. 네, 앞뒤판을 네네. 정확하게 맞춰서 네. 1.5cm.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꽂아주고요. 네. 그리고 어깨 옆설기도 부분, 허리 부분. 예, 핀을 하나씩 좀 집어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 가봉은 오늘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 네.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정확하게 맞죠? 네, 정확하게. 몸에 딱 맞게. 예, 치수를 누가 귀신이 맞췄다. 너무 정확하다 할 정도로 네, 할 살이 정도로. 찌거나 빠지지 않으면 예, 아주 정확하게 치수를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에 그러니까 자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경력이 있으니까 쉽게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쉽진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꼼꼼하게 하시면서 숙달이 되시면 예쁜 옷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네. 뒷목도 조금 아무리 품을 줄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물도 줄여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물 같이 예예. 요거는 0.7cm 정도 밑에를 더 내려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품을 조금 많이 줄였기 때문에 치수가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차이가 많이 안 나시는 분은 네. 옷 만들기가 쉬워요. 네. 근데 저같이도 허리하고 힙 치수가 저는 유난히 힙이 크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저도 가봉을 2번 해요. 한마디로 제 옷 만들기 힘드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시. 아니 힘들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늘상 그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윤서 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가봉을 2번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고 네. 예쁘게 만들어 주시려고 네. 가봉을 2번이나. 네네. 그래서 시침을 이렇게 핀을 꽂고요. 자, 네. 시침핀을 꽂고 자 이제 미싱을 박습니다. 가봉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cm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낸다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핏이 아까보다 좀 어떠세요? 밑단도 꺾었거든요. 핏이 잘 맞죠? 아까는 조금 컸었는데 많이 컸어요. 이 치수가. 네. 그래서 여기는 2cm를 줄이고요. 여기는 이제 1cm를 줄였거든요. 힙은. 그런데 이제 이 소매를 이게 폭을 줄이시게 되면은 이 아물 부분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물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물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물 부분. 자. 그리고 뒤에도 예쁘고요. 뒤에도 뒤에도 보여드릴까요? 뒤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딱 맞게 입는 옷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켓이기 때문에 네. 여유 있게 입으시고요. 어머나 핏이 금방 싹 잘 맞게 됐어요. 아까는 좀 헐거운 느낌이었다면 음. 지금은 내 몸에 뭔가 딱 맞는 듯한 느낌, 네. 맞춤 옷을 입은 듯한 그 느낌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수정 부분이 좀 많으신 가봉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입어 보시면은 정말 딱 맞을 수밖에 없겠죠. 2번 가봉을 하는. 네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 테이프를 여기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댈 건데요. 와, 너무 네. 예뻐요. 이 테이프를 댈 건데 네. 이 테이프를 이게 그냥 테이프가 된 거를 이렇게 손으로 다 일일이 이렇게 꼬맸어요.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원래는 해서. 그러니까 디테일이 네. 그렇게 없었던 실에다가 음. 금색 포인트를 이렇게 딱 디테일을 살려주셨네요. 네, 이것을 좀 다 이렇게 꼬맸는데 여기다 다 이렇게 수놓듯이 다 수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요 실로 해서 반짝이 실로 왜 그러냐면 이 몸판에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 반짝이가 있어요. 살짝 은근히. 그래서 그 세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중에서 파는 레이스가 이 내 디자인에 맞게 딱 한 맞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오늘은 자켓에다 이걸 달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유난히 이런 원단에다가 요거 다는 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아이템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윤서 씨 보고 이거 지금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어요. 수정업을 좀 하려고 해서 시켜놨어요. 자, 제가 가봉 다 됐습니다.